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30% 급증했답니다. 보증금 상한 부담 영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3년 하반기에 한 20%, 2024년 상반기에 한 30%, 대략요. 한 50% 이상이 이제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뭡니까? 은행 대출이 나오면 대출 받아주고 안되면 집 팔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 그동안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 너무 많이 올랐던 그 돈을 집주인들이 거의 다 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전세금 올려서 받을 때는 좋았죠. 내 돈인 것처럼. 근데 현실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삶은 점점 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시간은 지나가고 쫓기고 쪼이고 이제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전세 주는 세입자는 전세금 언제 돌려줄 거냐고 계속 압박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다 그러고 은행에서 대출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말로는 내준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당장 바로바로 은행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후달리고 쫓기고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걱정인 거죠. 전세금 올려서 받을 때는 좋았거든요. 매도 올려가지고 비투 할까 아니면 또 다른데 아파트를 하나 더 살까 갭을 해서 전세 끼고 또 더 하나 더 살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다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고 소득도 높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부자가 더 돼야 되고 재테크 해가지고 정말 머리 잘 굴려가지고 돈 좀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더 욕심을 낸 탓에 다주택을 가졌죠. 다주택자가 됐고 다중채무도 졌죠. 제일금융권에서만 빌린 게 아니라 예금담보대출, 보험담보대출 이래저래 속된 말로 얘기하는 영끌을 난 거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이제 탈탈 털리게 생긴 거죠. 앞으로는요. 점점 이런 상황들이 더 확산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30% 급증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지금 2023년 1월달에 5만에서 지금 한 6만 한 6천 정도로 한 15,000 정도 올랐다. 늘었다. 연초 대비 한 30%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만 되고 10만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아마 다반사일 것 같습니다. 갭 투자 물건이 급매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집을 처분해야죠. 답이 없으면. 근데 이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을 때 사람들이 너도나도 동시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많이 어려워집니다. 많이 빡셉니다. 이래저래 역전세가 심해지고 전세 사기도 많고 이래저래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이제 충격이죠. 보증금을 이제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평균 1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데 1억만 돌려주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1억이 아니고요. 3억 돌려줘야 되고 5억 돌려줘야 되고 7, 8억 돌려줘야 되는 곳도 많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참 난감할 겁니다. 여기 도봉구의 아파트 5억 5천 전세. 근데 이제 지금은 4억 5천이다.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요. 4억이 아니라 3억 5천, 3억도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세금도 거의 한 몇 년 사이에 있잖아요. 따블이 됐죠. 여기 아파트 아마 몇 년 전 가격 보면요. 매매가가 아마 5억에서 5억 5천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 5억 5천이었던 거고 4억 5천 내려갔다. 이러는데 앞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더 내려갑니다. 하반기에 역전세 대란이 나는데 하반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도 있다. 그리고 그 여파가 해결이 안 되면요. 2024년 하반기도 이어지는 거죠. 더 심하면요. 2025년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집값은요. 속절없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조세일보를 봤는데요. 조세일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수가 감소가 되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죠.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쉽게 이루어진다?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수월하게 쉽게 뭔가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챙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많은 걱정, 많은 우려, 많은 염려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점점 더 삶이 빡빡해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뭔가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금세 뻥 터지고 한국의 경제 위기가 뻥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우두두두 아수라장이 돼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걸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여파가 점점 더 늘어난다. 그리고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속절없이. 많은 우려와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 많은 공포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겁니다. 끔찍한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지내야 되지? 뭡니까? 결국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든 무리하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역전세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는데 102만 6천 가구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역전세 위험 가구 102만 가구, 역전세 보증금 평균 격차 7,100만원. 이러면 역전세 금액이 대략 73조라고 한답니다. 73조. 참 어처구니 없죠.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매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참 우려스럽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이래저래 걱정과 고민과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섭섭합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쉽게 대응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움직여서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다른 이보다 내가 더 빨리 움직여서 집을 빨리 팔아내야 되는데 빨리 팔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집값을 남들보다 좀 더 서둘러서 낮춰야 되죠. 그래야지 가능한데요. 뭐 이래저래 계산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산 가격보다 더 비싼, 더 싸게 이제 팔아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까지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행동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